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결정을 계기로 남북한 간의 대화가 속도를 낸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대화 국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중국 이 두 나라 정상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두 정상 모두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을 넘어 북핵 문제 해결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한국에서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과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차 의원님, 일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는데 뭐 좋은 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4강 정상 모두 다 평창 올림픽에 올 확률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일단은 비정치적 행사이기 때문에요. 이게 반드시 각 국가 뭐 정상들이 참가를 하는 사례들도 또 드물고요. 두 번째는 이미 그게 전반적으로 일정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일정들이 정해져 있고 이 경우에 주로 이제 체육계 고위인사들을 대표 사절로 보내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사실 정상들이 그렇게 매번 올림픽 때 방문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인 것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중국만 하더라도 그 사드 갈등이 이제 봉합이 됐지만은 이렇게 뭐 시진핑 주석이 올 만큼 그런 중국 국내에서의 그런 사드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지금 사드와 관련된 그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제재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은 그런 정책들을 바꾸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이렇게 또 무턱대고 평창에도 갈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으면은 좀 더 좀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전체적으로 한중 정상 간의 통화 어떻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그동안의 갈등 국면 또 긴장 국면이 남북 대화 국면으로 전환된 데 대해서는 이제 뭐 싶은 환영의 뜻을 표명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서 성원한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말도 했죠. 다만 이제 지금 얘기가 되는 거는 아까 시진핑 주석 얘기도 나왔지만은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올림픽 때마다 그 개최국을 방문한 건 아니에요. 그 시기에 맞춰서. 두 번째는 이미 이 11, 12월에 한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 참가를 거듭해서 요청했을 때 사실 확답을 주지 않았다는 거 우회적으로 나는 못 간다. 다른 고위급 인사가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더더구나 사실은 뭐 이 나머지 그다음에 러의 국가 지도자들이 오냐 안 오냐도 아마 중요한 이 고려의 대상이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같이 지금 G2 다시 말해 신형 대국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이 오지 않는 입장에서 중국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꼭 가야 되느냐 이런 고려도 아마 작용을 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제 펜스 부통령이 단장으로 오게 됐는데 펜스 부통령이 오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고위급으로 이제 누가 올지가 좀 관심인 것 같은데 누구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최룡해하고 황병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황병서는 사실 뭐 숙청인지 아니면 혁명화 교육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외된 상황이고 그렇게 따져보면은 최룡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 이제 백두혈통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백두혈통이 과거에 그런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 참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동신문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거의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이 상황에 노동신문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상한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한도 뭐 이 평창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인상을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한 3단계 정도의 지금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단계는 작년 말까지 유지되어 오던 국제 공조, 그다음에 특히 국제 공조는 제재 공조죠.
이거를 민족 공조 분위기로 이 전환을 시켜보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처음부터 그 조건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나머지 그 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든가 예. 이런 주장 자체를 사실은 평창 올림픽의 대표단 참가와 관련된 회담에서 내밀었다가는 오히려 국제적인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외곽을 치는 거죠. 결국은 북한의 매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의제를 자연스럽게 이 제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걸 또 이용을 해서 한국의 국내 여론들을 공략을 해나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이 종료가 되면 바로 그 시기를 전후해서 그동안 우리가 통큰 양보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 우리 측의 조치가 있을 차례다. 또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북한 매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는 바로 그 수순에 충실한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지금 평가할 만하지만 예. 사실은 그게 김정일 위원장의 교시의 신년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년사 내용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핵 미사일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양보할 뜻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 이미 천명을 했어요. 예. 두 번째는 남북 한강기가 앞으로 풀리려면 국제 제재라든가 한미 공조에 입각한 대북 정책의 틀을 한국 정부가 먼저 바꿔야 된다는 점도 분명히 암시를 했어요. 예. 네. 북한은 자기 노선에 지금 충실한 거죠.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상당히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과 이제 직접 대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야기를 보면 아주 나와 좋은 관계인 듯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아니 핵과 관련된 얘기는 비핵화 같은 얘기는 하지 않을 생각인 걸 내비치고 있고 결국은 부딪힐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사실 그 지금 남북 대화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본격화되면은 또 북한이 하던 대로 또 강렬하게 또 반발할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 때는 도발을 안 하는 게 예. 북한의 추세인데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고 나서 또 어떠한 일을 또 벌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에 이제 사업가적인 기지죠. 그 강원 양면 전술을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좀 끊겼는데, 예. 그러니까 그 이후를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평창 올림픽이 끝난 그렇죠. 이후의 북한의 행보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김 의원님? 만약 북한이 도발 없이 상반기를 마무리한다 그러면은 예. 사실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만약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고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한다거나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또 한 번 이제 위기가 찾아오겠죠. 하지만 현재 남북 대화에 나와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예. 그러기보다는 뭔가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남북 대화를 계속 이끌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네. 다만 말씀해 지금 주시죠. 그 예. 뭐 국내 언론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사랑살래 고무된 해석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던데 있죠. 그죠? 예. 아마도 좋은 관계를 지금 가지고 네. 있다. 지금 사실은 뭐 그 앞에 작년에도 내가 김정은과 그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예. 뭐 이런 발언도 나왔고요. 그래서 후보 시절에는 햄버거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예.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법 중에 하나는 약간의 모호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의 비꼼도 같이 이 내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특히 내가 뭐 작년에 얼마나 친구가 되게 노력하느냐 이거는 미국이 유화책을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름대로는 낯을 이 정도로 살려주고 있는데도 나를 비난을 해가지고 대화가 될지 한번 봐라라는 거고요. 제가 사실 예. 뉘앙스는 전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내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 결과적으로 미국이 보기에는 여전히 북한이 평화 공세적인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럼 어디까지 하는지 봐라. 다만 그 평화 공세의 끝이 한미 공조의 이완이라는 걸 노리고 있다면 북한이 예. 원하는 대로 말려들지는 않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늑다리부터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모든 얘기는 다 오고 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할 얘기 다 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격이 없는 사이니까 뭐 대화될 때도 잘 되지 않겠냐. 뭐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해봐라. 먼저 북한 예. 쪽에서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뭔가 비핵화에 관련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와 관련해서는 좀 북한이 뭔가 그렇게 전향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결국은 그 미국 쪽에서는 지금 그동안의 그 최대의 압박과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남북 대화가 지금 성사가 된 거고. 예, 성사가 됐다라는 예. 지금 논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 남북 대화 분위기와는 그 무관하게 그동안의 제재와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고요. 예.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북한이 기존에 핵보유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이제 선회해서 결과적으로 모라토리움이라든가 다시 말해 핵미사일 발사에 잠정 앞으로 유예하겠다든가 네. 거기다 핵 그 능력의 동결 거기에다가 이제 국제적 검증까지 이런 조건들도 앞으로 받아들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 미국 쪽에서 먼저 이걸 컴프로마이즈하고 나올 생각은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미국 정부 입장이고 그게 국무부 입장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당장 2월 달로 저희가 조금만 앞을 가정을 해보면 예. 과연 이 올림픽 개최국인 우리가 입장을 할 때 예. 북한과 함께 이제 입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태극기를 들 것이냐 아니면 한반도기를 들 것이냐 태극기와 인공기를 한반도기와 같이 들고 나올 것이냐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참 그게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예. 이게 국내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도 있죠. 예. 왜냐면 올림픽 우리가 하는 건데 왜 여기에 이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가야 되냐는 문제도 있고 예. 다만 이제 진보적인 분들 사이에서는 가능한 일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정부가 결정하냐에 따라서 굉장한 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여론의 그런 추이를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지금 그 우리는 지금 남북한 간의 합의만 마치되면 예. 그게 금방 IOC에서 그 이 억셉트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네. 1990년대 당시에 탁구 예. 선수권 대회하고는 지금 좀 틀려요 격이. 그 당시에는 이미 좀 오래 전에 이 공동 그 입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당시엔 단일 팀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상징에 대한 양쪽 다 이제 회원국인데 단일 팀을 구성한 것도 전례가 드물기 때문에 예. 한반도기라는 형태가 이용이 된 거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그 회원국들은 각자의 깃발들하고 상징들이 다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는 입장에서 지금 단일 팀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공동 입장의 경우에 과연 제3의 깃발을 사용하는 게 용인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IOC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돼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조금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차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일단 개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출전하는 참가국이 아니라 그렇죠. 개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최국의 국기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또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세요? 네, 상징적인 입장에서 지금 북한이 아마 대승적인 그 이 입장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시 말해서 굳이 개최국으로서 우리 국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고집하기보다는 예.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IOC가 이거를 허용한다면 저는 뭐 한반도기를 가지고 동시에 입장하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중심을 지켜야 될 건 조금 전에 최용해 부장 얘기가 나왔지만 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결국은 대표단 구성 과정에서도 우리 할 얘기는 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게 좋은 거다. 예. 자꾸 지금 최룡의 그 이 부장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 제재는 받기는 했는데 그게 그 경제 그 계좌에 대한 제재지 이게 예. 여행은 아니기 때문에 오는데 자꾸 우회책하고요. 기술적으로 이걸 우회할 수 있거나 예. 이 정도까지는 제재 위반이 아니야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칙이 그 제재를 왜 내렸겠어요? 예. 핵 미사일 계속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 그러기 때문에 내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어쨌든 당분간 북한의 결정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국제 제재는 그대로 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우리 자체 제재나 국제 제재의 취지에서 우리 스스로 그 여지를 지금 열어주는 행동이라는 게 아무리 손님을 맞이한다라고 해도 가능할 그게 좋은 건지 예.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할 소리는 해야 되는 거고요. 적어도 대표단을 보낼 때 대표단을 보내는 거는 북한의 그 격에 관련된 북한 소관이지만 적어도 기존의 양자 간의 그동안의 서로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예. 거기에 저해되는 인물은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사 자체는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고 저는 북한이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거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지금 사실 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 이에 따라서 제재에 대한 문제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인데 뭐 체제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제 제재 위반의 가능성. 근데 과연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그게 다 결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국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고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정권은 우리에게 위임을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느냐, 아니면 유엔의 뭐 어떤 뜻을 따르느라고 하느냐,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차두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그 남북 간에 이런 뭐 대화가 마련되고 그동안의 긴장 국면이 조금 낮아지는 건 사실 환영할 일인데 예. 지금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가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엇박자를 낸다 그러면은 사실 이 압박과 제재가 과연 효용성이 있냐는 얘기가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예. 북한이 의도되는 대로 또 상황이 연출되겠죠. 특히 이제 평창 올림픽도 그러한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선수단보다 응원단이나 뭐 다른 팀들이 지금 더 많이 오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평창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압박과 제재를 뭔가 완화해 보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되게 알겠습니다. 분명한 기준은 하나예요. 이 대안밖에 없느냐. 예. 북한의 그 평창올림픽 대표단 참가를 실현시키는 이 대안밖에 없느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대안을 택하지 않았을 경우 결정적으로 그동안 한 몇 주간 진행되고 앞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지만 몇 주간 진행되는 노력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될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분위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건 미리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자세는 제가 볼 때 지극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돼요. 냉정해야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